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으로써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이미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다뤘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지 않고 영상으로만 접하셨던 분들은 단순히 양자역학과 관련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내용일 거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은 영상을 접하고 책으로도 읽어봤지만 영상들에서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만한 스토리가 있는 책에 실려있는 사례를 다룬다거나 양자장과 관련된 챕터를 다루는 영상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실 책을 직접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호흡과 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내용을 접하셨던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내용으로 인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책의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수많은 의학적, 생물학적 용어들과 호흡과 명상에 대한 원리들이 그동안 쉽게 접해볼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5장, 몸을 새로운 마음에 다시 길들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가 빠르시도록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전편의 내용들을 숙지하셔야만 오늘의 내용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올려드린 1, 2편은 꼭 시청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2장의 첫 번째 페이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워크숍에서 명상을 위해 가르치는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호흡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명상을 진행한다. 이 호흡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에너지를 바꾸고 우리 몸을 풀어주는데 아주 중요하므로 나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적절한 호흡법이야말로 초자연적이 되는 열쇠 중 하나이다. 네, 저자의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호흡과 명상을 통한 올바른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생각이란 과연 몸의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리도, 팔도, 몸통도 아닌 바로 뇌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뇌의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뇌에서는 이러한 반응들을 바탕으로 몸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몸은 그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생각한 대로 느끼게 되고 그러한 느낌이 또다시 같은 종류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또다시 생각한 대로 느끼게 만들죠. 결국 이러한 생각과 느낌의 고리가 우리의 뇌를 한 가지 패턴으로 굳히고 우리의 몸이 과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 디스펜자 박사가 이야기하는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고 느낌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이야기하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서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잊을 수 없는 힘든 일을 몇 번 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경험들로 생긴 두려움이나 괴로움 등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마다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금세 휩싸이게 되죠. 심지어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감정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그러한 감정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감정들이 곧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5%만이 의식적이고 95%는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말씀드린 대로 반복을 통해 습관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마음먹었다면 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어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저자는 이를 바꿀 방법으로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상사는 부당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온갖 회사에 대한 부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연달아 떠오르게 됩니다. 월급도 너무 적어, 일도 너무 많아, 회사를 그만둬야 돼 등등 그러한 감정의 고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겁니다. 이처럼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뇌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발화하는 신경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 뇌 속에서는 결국 이미지나 내면의 표상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런 이미지를 아무런 분석도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러한 특정 패턴으로 굳어지고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에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버립니다. 이는 결국 잠재의식에 각인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기에 결국 여러분은 본인이 그러고 있음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게 바로 생각과 느낌의 고리에 갇혀 분석적이지 않고 감각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재생산된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들은 생존과 관련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 부정적 에너지들을 저장하게 되고 결국 본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센터가 에너지 흐름의 정체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센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몸이 감정을 가진 마음이 되고 감정인 에너지가 한 곳이든 두세 곳이든 낮은 에너지 센터들에 갇히면 우리 몸은 말 그대로 과거에 살게 됩니다. 새로운 운명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죠. 앞으로 설명드릴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호흡법은 그 첫 새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윗단계 에너지 센터로 흘려보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의 자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N극이고 척추의 끝이 S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되어 살거나 하위 3단계 생존 에너지 센터들을 과도하게 이용하며 살 때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끌어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 생존 센터들 외에 상위 에너지 센터들이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우리 몸은 부족해진 에너지로 인해 더 이상 전자기장을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자석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실험에서처럼 자석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자기장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극을 손으로 잡아 자기력을 차단하면 자석의 자기장은 헝클어지고 맙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도 어느 한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갇혀버리면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흐름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법에 있는데요. 그 특별한 호흡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몸의 해부학 구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두개골은 척추를 통해 골반 안쪽의 천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골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뒤로 살짝 움직이고 내쉴 때마다 앞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의 두개골 또한 숨을 들이쉴 때 두개골의 봉합선들이 약간씩 열리고 내쉴 때 도로 닫힙니다. 이 또한 극도로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 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이걸 한국말로 옮기게 되면은 두개 천골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의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요법으로 아직은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진 않아 주류의학에서는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주요 치료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권장되진 않지만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완감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자 또한 이 요법을 통해 병을 치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두개 천골의 원리를 바탕으로 호흡을 통해 명상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두개골에서 척추를 타고 천골까지 이어지는 폐쇄된 회로 안에서 뇌척수액이 움직이는데 뇌척수액의 흐름의 동력이 바로 들숨과 날숨에 따른 천골과 두개골의 움직임에 의한 파동이 뇌척수액을 펌프질해서 움직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서치를 조금 더 해보았는데요. 뇌척수액을 순환시키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분명 호흡에 의한 압력 변화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한 가지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두개골, 척추, 천골, 뇌척수액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천골, 척추, 두개골로 이루어진 폐쇄된 체계 안에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가 들어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도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머리를 다치거나 허리나 목을 다쳐서 뇌나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 TV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이런 몸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추신경계를 떠있게 만들어서 쿠션 역할을 하고 몸 곳곳 신경계에 에너지와 화학물질들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또한 뇌척수액은 많은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백질과 소금이 물에 용해된 상태입니다. 뇌척수액의 다양한 구성 성분 중 단백질과 소금을 언급한 이유가 이 둘이 같이 용해되면 전하를 띠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하를 띈 분자를 가속시키면 유도장이 생성되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기서 가속이라는 의미가 그 분자를 척추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척수를 통해 뇌 쪽으로 가속시킬 때 그 결과로 생겨난 유도장의 에너지가 뇌에서 몸으로 흐르는 정보의 방향을 바꾸고 에너지를 아래 새 에너지 센터에서 척추를 통해 뇌 쪽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앞으로 제시할 호흡법을 통해 보다 의도적으로 뇌척수액의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서 고양된 감정과 에너지를 뇌에 특히 송과선이라는 부분에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송과선이라는 부위인데요. 송과체라고도 불리며 뇌의 아주 작은 부위인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므로 오늘은 의도적으로 송과선에 고양된 감정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목적의 호흡법을 배우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호흡법이 뭐길래 이렇게 주저리 설명이 장황한지 답답한 분들을 위해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상을 하면서 머리끝 정수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자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한 대로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곳에 에너지를 보낼 겁니다. 주의를 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에겐 2개의 귀가 있지만 평상시에 귀가 있는지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하지만 오른쪽 귀를 의식하면 오른쪽 귀가 느껴지고 왼쪽 귀를 머릿속으로 의식하면 왼쪽 귀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듯이 머릿속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그곳에 에너지를 두게 됩니다. 정수리에 주의를 둔 상태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센터인 회음부의 근육을 조이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센터인 아랫배의 근육을 조이며 또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세 번째 센터인 윗배까지 근육을 조여줍니다. 호흡은 계속 들이쉬는 상태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근육을 조인 채로 척추를 통해 네 번째 센터인 가슴, 다섯 번째 센터인 목, 여섯 번째 뇌, 일곱 번째 센터인 정수리까지 쭉 에너지를 올려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숨을 계속 들이쉽니다. 그렇게 정수리에 고양된 감정과 에너지가 도달하면 회음부, 아랫배, 윗배는 조인 채로 숨을 10초 정도 참아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조였던 세 부분의 근육을 다 같이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척추각 내의 압력을 올려 뇌 척수액을 끌어올리는 것이 에너지를 끌어올려 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군데의 근육을 조인다는 느낌이 헬스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보신 분들은 금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중량으로 스쿼트를 진행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채로 몸속 장기들을 압박하여 복압을 탄탄하게 유지한 채로 코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운동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뇌로 올려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 에너지에 고양된 감정을 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흡 명상을 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을 때 여러분은 환경보다 먼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로부터 상상하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라인데요. 그것을 조 디스펜자 박사는 과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고양된 감정, 즉 감사, 사랑, 만족, 충만, 기쁨 등을 끌어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환경, 즉 우리가 원하는 현실보다 먼저 우리 몸의 유전자에게 그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상상이 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수많은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저자는 우리의 몸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 경험으로 생기는 감정과 이 고양된 새 감정을 끌어안았을 때 내면에서 생기는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쯤은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 설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고 목표를 이뤘던 기억,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 이미 다 커버렸지만 내 아이가 어릴 때 나를 감동시킨 기억, 그것도 아니라면 나만의 집을 처음 장만했던 그날의 기억, 또는 인생 첫 새 차를 출고받았던 날의 감정 등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기억 속 한 페이지 정도는 분명 가슴 벅찬 고양된 감정의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전부 과거의 기억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감정을 되새길 때 우리는 그때의 감정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벅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잠재의식 또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감정의 진실 유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양된 감정만 찾아서 계속 상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삶을 바꿔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이런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거겠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적 감정들이 뿌리박힌 유전자들을 새로운 유전자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이 남긴 감정들을 능가하는 더 큰 감정들을 내면에 느껴야만 하는데요. 고양된 감정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유전자의 문을 더 세게 노크하는 것이고, 유전자들에게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라고 더 강력하게 신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고양된 감정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DNA 중 단 1.5%만이 단백질을 코딩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98.5%를 정크 DNA라 이야기하며 그 기능이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유전체학 연구는 그러한 비코딩 유전자들도 주요 기능들이 있다고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정크 DNA를 자연은 사용하지 않아 낭비될 것은 결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진화론의 자연 선택 개념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기관이나 기능은 사라지거나 퇴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죠. 그런 의미로 저자는 이 98.5%의 비코딩 DNA를 발굴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다중우주론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는 저자가 이런 개념을 가능태의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그 무한한 유전자들에게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해 삶을 더 크게 펼쳐 보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 맞게 몸을 재조정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자기만의 유전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에너지의 순환과 그를 위한 명상호흡법, 그리고 고양된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으며 느끼는 점이 다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들 가리키는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방식을 찾아 원하는 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